일단 경영 환경이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아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잡아지고 나면 당연히 이 경영 환경을 분석할 거고, 그걸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구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그럼 이제 하나씩 채워 나가면, 먼저 경영 환경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잡하지 않아요. 경영 환경인데, 환경이라는 것은 영향 요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경영 환경이니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는 뭘 이해해 놓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냐면, 이 경영 환경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세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면, 먼저 이 경영 환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구분 자체는 불편하지 않으시죠? 말 그대로 기업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업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뒷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어가면 이 외부 환경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역시 용어를 쓰긴 하겠지만 그 용어 쓰기 전에 개념적인 측면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서 개념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럼 이제 외부 환경 어떤 것들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냐라는 건데, 역시 개념을 좀 잡아드릴 목적으로요. 기업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들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들 얘기로 바뀌면 어떤 형태로 설명이 바뀌어야 되냐면, 경영 환경이 아니라 개인 환경이 될 거고, 그 개인 환경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질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두 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느낌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방향을 좀 끌고 와야 되니까 그 목적상 얘를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서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유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일까요? 뿌리칠 수 있는 유혹과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유혹은 다 뿌리칠 수 없는 건가요? 아니기를 빌어요. 아니기를 빌어요. 아니기를 빕니다. 예. 결국 뿌리칠 수 있는 것과 뿌리칠 수 없다. 그 느낌. 이제 다시 경영학의 문제로 와요. 외부 환경은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걸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것은 간접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는 과업 환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간접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나누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부 환경은 직접적이고 통제가 가능한 과업 환경과 간접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일반 환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알겠는데요. 얘는 나눌 수 없을까요? 없어요. 있으면 했겠죠. 네, 교재 없잖아요. 네, 농담이고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기업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간접적일 수 없고요. 기업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부 환경은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분류가
다르게 묶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묶일 수 있냐면 내부 환경과 과업 환경에 묶이고요. 일반 환경을 따로 빼버리는 형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쪽은 통제 가능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통제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각각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경영 환경의 분류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경영 환경은 기업을 경계로 해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서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업 경계, 여기는 통제 가능 여부라고 쓰면 왠지 표현상으로 밸런스가 좀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을 즐겨 쓰긴 하냐면 통제 가능 여부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산업 또는 시장에 존재하고 있을 거고 그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 또는 산업의 경계에 따라서 산업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시적 환경, 산업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시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시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산업이 있어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A라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산업 안에서 A라는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A가 어떻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 밖에서 산업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 가능 여부라는 것은 산업 또는 시장 경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가 경영 환경의 분류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들 이 설명들을 정확히 이해하셨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여쭐 거냐면 제가 그 어느 기업의 환경 분석 담당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기업과 경쟁 기업을 동일한 범주 안에서 분석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환경 구분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해 주어야 할까요?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으로 해 주어야 할까요?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으로 해 줘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내부와 외부를 해버리게 되면 내부는 우리 기업, 경쟁 기업은 외부 환경이 될 거니까 범주가 달라져요. 하지만 미시와 거시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 기업도 여기, 경쟁 기업도 여기가 되니까 동일한 범주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 얘기까지 말씀드리면 경영환경의 분류와 관련된 이야기 다 보셨고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 다 한 거고 본문에서 이제 개념적인 얘기들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재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고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예시라는 관점에서 불라 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가지만 얹을게요. 다른 건 아니고 요 거시적 환경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거시적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긴 하냐면 패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패스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영문 표기 앞자들을 모아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교재 비슷한 얘기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P는 정치적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E는 경제적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S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겠죠. 마지막 T는 기술적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시적 환경은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역시나 교재 이제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미시적 환경의 경쟁, 기업도 블라블라 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서
그 거시적 환경에는 뭐 경제적 환경부터 블라블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그 내용들 전부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걸 만약에 답안을 쓰시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이 그림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